엄마와 이렇게 좀 자기가 닮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실 때 있으세요? 그 딸들이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공유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케이스지만 엄마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딸들을 아바타하는 시도들을 이제 하기도 해요. 어떻게 아바타 시키냐면, 너의 꿈은 나의 꿈. 반대로 말하면 나의 꿈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길 바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꿈이 변호사가 되는 거였는데 엄마가 여자가 변호사가 되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여자는 선생이 최고다. 초등학교 선생이 최고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엄마가 원하는 과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막 너무 막 애리고 막 마음 아프고. 그래서 물론 지금 직업도 좋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제 꿈을 이제 못 이룬 거에 대한 좀 그게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답답한 게 있으니까 뭔가를 좀 터트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지 여행 있죠. 뭐 아프리카랄지만 이제 오지 여행을 이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그 여행을 가겠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내 아바타를 이 반경 이 다른 국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로스쿨을 보내줄게. 아 진짜. 그러니까 로스쿨 가. 아프리카 가지 말고. 그때 딱 그 딸이 내가 아바타구나. 이 느낌이 그때 딱 들면서 엄마 나는 로스쿨을 영원히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아프리카로 갈 거야. 그래서 1년을 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아바타를 멈췄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취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내가 먹는 방식으로 먹기를 권유하는 아주 일상에서 묘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엄마랑 함흥냉면을 먹으러 가면 30년 동안 마음이 힘든데 이유는 자기는 냉면에 절대로 식초를 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함흥냉면이란 자고로 겨자와 식초의 비율이 맛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반드시 식초와 겨자를 일정 비율로 넣어 먹어야만 하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함흥냉면집에 가는 이유요 목적이니 너의 혀는 맛을 모르는구나. 이 비루한 혀여. 장금이야 뭐야. 항상 엄마 나는 식초 안 먹어 하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자기가 안 넣고 먹으면 엄마가 확 넣거나 화장실 가면 넣거나. 너무 싫지. 30년이 넘으니까 냉면을 먹을 때 화가 불냉면이 아닌데 불냉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진짜.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의도 자체는 딸이 안전하게 원한 거죠. 엄마가 경험했던 세상은 엄마의 경험치에서 그냥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가질 수도 없었죠. 엄마의 시대에는. 그래서 내 딸만큼은 내가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무사히 잘 안착하고 최고의 맛의 냉면을 먹고 최고의 변호사가 되지 않고 초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이제 바라면서 가장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원에 딸을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의 의도는 이제 전혀 나쁘지 않은 것이지만 이런 식이 이제 반복되면 딸들의 정서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겉으로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죠. 또 엄마 말대로 가이드를 잘 받으면 또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제 막 교수도 되고 막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도 엄마의 눈동자가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떤 스카프를 딱 집으면 그걸 살려고 이런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 항상 울리는 어떠한 소리가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정말 엄마가
정말로 너무나 강력하게 이런 아바타를 요구했다고 하면 당연히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낮은 자존감, 당연히 무기력해지죠. 뭐 내가 뭐 골라봤자, 원해봤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분노가 생기고 이 분노를 또 표출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 지나면 이게 약간 슬픔으로 변해서 밑에 쫙 깔려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자기 양육을 해야지 돼요. 자기 양육이요? 자기 양육.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키워나가야 돼요. 인간은 자기 양육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알아차려주고, 예를 들어 딸을 되게 아바타화한 엄마라면 자기 양육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 그래. 시아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나한테 5번 얘기했었어. 근데 왜 내가 무시하고 있을까? 아, 이게 내 못다한 꿈인가 보구나. 아, 나는 그 못다한 꿈 때문에 얼마나 슬픈 거지? 도대체 얼마나 슬프고 아쉽길래 그것을 감추고자 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라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아, 그럼 나도 이제 평생학습 등록할까?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진짜 그 동기와 이유를 알아차리고 자기가 위로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주는 것, 이게 자기 양육이고 이게 일어나야지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엄마의 아바타였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또 중요하겠죠. 첫 번째, 내가 아바타였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아바타였다 생각이 드시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일단 하늘 한번 보시면서 아바타였어. 자기 말로 자기가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수고했어. 아바타로 사느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바타 역할을 이제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데 주의하실 점. 우리가 원가족과의 관계, 그러니까 태어나서 같이 살았던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의 그 개선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참 위험해요. 왜냐면 살아온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무 자르듯이 자른다고 관계가 해결되는 거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단도직입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우회적인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거든? 아바타야, 아바타. 낮은 자존감, 무력감, 분노.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냉면, 나 이거 냉면 엄마 나랑 다시 냉면 먹을 생각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돌려서 얘기해야 돼요. 원가족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잠깐만 내가 진짜 할 얘기가 있어. 식초 넣으면 안 돼. 내가 약간의 병 같은 게 있어. 깊은 병은 아니고 진짜 되게 간단한 병인데 뭐 죽고 이런 거 전혀 아니야. 그냥 엄마가 식초만 안 넣으면 되는 거야.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냥 식초만 안 넣으면 돼. 야, 이게 진짜 쉬운 건 아니다. 와. 쉽지 않다. 그럼 엄마가 뭔지 모를 때 더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엄마가 아무 거에도 식초 안 넣어. 야, 그거 쫄면 식초 넣으면 안 돼. 제 식초 주지 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부모님과의 대항은 결과가 그렇게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내 딸을 아바타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안 해주시면 되는데 딸들은 이제 엄마들이 하는 많은 말 속에서 세계관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 딱 이것만 분간해 주세요. 내가 딸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보통 권유하는 말이나 혹은 강요하는 말 중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아니면 취향의 문제인가? 항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이제 나중에 약간 이런 부작용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뭐지? 말을 못 하겠는데?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건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편안하게 다 얘기하신 다음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 말만 꼭 끝에 붙여주세요. 여기까지 엄마의 생각이었고 와. 결정은 생각은 너가 너의 생각을 하면 돼까지만 붙여주면은 거기서 아바타가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딸들은 그 말에 저항하면은 좀 나쁜 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생긴 거죠. 이게 참 장녀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K장녀라는 게 괜히 붙은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부모로서의 자질을 많이 갖추게 돼요. 장녀들에겐 엄마가 없을 땐 네가 엄마야. 이런 말. 엄마가 없으면 얘도 엄마 없는 큰애죠. 근데 동생 밥 차려줘? 오빠 밥 차려줘? 아빠 식사하셨는지 잘 봐. 이런 식으로 약간 밥 담당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은 양육이라는 건 연장자가 밑에 사람을 챙기는 게 양육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 오빠가 중학생이고 여자애가 초등학생이면 연장자인 오빠가 초등학생을 케어하는 것이 원래 순서고 아빠가 계시다면 아빠가 미성년 자녀들의 식사를 잘 케어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아빠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엄마가 먼저 오케이 장녀에게 너가 식사 좀 잘 챙겨 이런 발언이 먼저 나온다면 역할이 아빠에게로 가기 전에 딸에게 먼저 이제 배분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 봤어요. 근데 반성했어. 내가 그랬어. 우리 딸이 5살이잖아. 근데 내가 7살 오빠 12월 맥이라 그러고 나갔잖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았어. 안 그래, 다시는 안 그래.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내재화가 돼가지고 5살 딸 깨우면서 시아야, 엄마 나갈 거야. 오빠 일어나면 시리얼 먹여? 이런 게 너무나 이제 약간 자연스럽게 왜 더 믿거니 하겠거니 잘하니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걱정을 많이 하는 완벽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집안의 경제적인 걱정, 부모님의 노후 걱정 이런 거 정말로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째들이 출생 순위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보통은 이제 외동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외동은 외로움이란 정서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왜냐하면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게 이 사람들에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가끔 그 막내이신 분들이 막내로서의 서러움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언니가 그렇게 자려고 놓으면 불 끄라고 시켰대. 맞아. 야, 불 꺼. 야, 불 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게 싫었고 평생 외로웠다, 막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 있더라. 제가 정말 그런 막내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방불을 껐죠? 언니는 평생 집안에 큰 불을 끄면서 살아왔어요. 집안의 크고 작은 불들을 부모님과 함께 끄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제3의 부모 역할을 한 사람들이 K장녀 언니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K장녀들은 굉장히 그 약간 만렙 비서실장 이런 느낌 들 때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갑자기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큰언니들은 굉장히 차분하죠. 엄마가 마치 오늘 수술할 것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시할 수 있어요. 엄마 병원에는 내가 갈 거야. 넌 오지 말고 어차피 많이 못 들어와. 둘째 너는 엄마 방 가서 청소해. 집. 엄마 금방 왔는데 엄마 집 들어오면 되게 예민한 거 알지? 엄마 퇴원 이날 할 건데 전복죽을 끓여놔. 잘게 잘라. 네가 씹었을 때 쫀쫀하면 안 되고 이게 이유식인가 이런 느낌으로.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다음에 막내 울지 마. 오는 것도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안 돌아가셔. 울지 마. 정신 없어. 와. 울지 말고 너는 그날 차를 가져오라고. 차를 가져오는데 여기가 딱 30분밖에 안 돼. 언니가 전화하면 딱 받는데 무음으로 해놓지 마. 진동으로 해놓지 말고 소리도 켜놔. 내가 정확한 시간에 너한테 전화하면 딱 받아서 딱 오라고. 그러면 내가 딱 태워서 갈 테니까. 알았어? 이것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해. 그런 저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모든 디테일을 가지시는. 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네, 장녀들은 굉장히 머리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와요. 막내는 엄마 죽는 거야? 엄마 울지 마. 엄마 영상 통화 한 번만 하자. 막 이러지만 언니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엄마 그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우는 장녀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너무나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을 놓고 우는 장녀가 별로 없고 보통은 장례식이 다 마치고 유품을 정리할 때 혼자서 우는 장녀들이 예, 대부분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또 K 장녀들은 아주 솔직하고 올바른 의견 제시를 되게 잘해요. 약간 집안의 어떤 그 기준점 역할을 좀 많이 하는데요. 네, 게다가 만약에 K 장녀가 경제력이 있다라고 하면 K 장녀의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부모님보다 권위가 훨씬 위에 있게 예,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선생님, 저희 어머니도 이제 K 장녀신데 지금 똑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못 내려놓던데요, 그거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인이 배겨가지고. 맞아요. 인이 배긴다고 그러죠.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솔직히 자식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말까지 하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맞아요. 내려놓으라고. 왜냐면 동생들 다 이제 시집 장가 가고 이제 몸에 완전 고착화되셔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쉽지 않던데요. 내려놓기. 그 방법 없습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 나는 정말로 너무나 그런 K 장녀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일단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동생들한테 일 던져야 돼요. 동생들 지금 3살 아니잖아요. 동생들도 다 40, 50 이렇잖아요. 성인이잖아요.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생들의 기능을 끌어올려야 되고 던지고 그냥 탁. 어렵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 나쁜 딸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만으로도 너무 충분했죠. 그래서 좀 K 장녀분들은 이제는 좀 짐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동생들 때문에 못했던 거, 그거부터 하세요. 그거부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놀러 다니시고 먹으시고 동생들도 다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죠.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빠로 보내지만 또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자신으로서 태어나서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를 누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서 이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라 딸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살고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엄마와 딸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엄마 딸에서 두 여자로 성장한 다음에 두 사람으로 가는 여정까지를 함께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관계들, 아빠든 오빠든 이런 분들이 또 그 관계들을 좀 견인해 준다면 훨씬 더 얘 둘 사이가 건강한 독립을 하기가 이제 쉽게 되겠죠. 그래서 엄마는 엄마로서의 인생을, 딸은 딸로서의 인생을 오로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은 서로를 놓아주는 그러한 어떤 위대한 또 하나의 사랑을 시작하시는 많은 어머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녀의 세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